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리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신뢰가 쌓이지요. 반대로 능력도 있고 지위도 높은데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서로를 존중할 때 더 큰 조화를 이룬다. 그가 말한 존중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더 존중을 받는 걸까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니까 정도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인간 심리와 사회적 관계의 깊은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중심으로 왜 타인을 존중할 때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 원리를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철학적 배경과 심리학적 맥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덕목은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타인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서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미러 뉴런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보여야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상대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성의 법칙은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이자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또한 존중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그 감정은 다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집니다. 결국 존중의 선순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존중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실질적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태도가 더 빠른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를 떠올려 봅시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리더는 자연스럽게 팀의 신뢰를 얻고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반면 권위만 앞세우고 타인을 무시하는 리더는 겉으로는 권력이 있어 보이지만 뒤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존중하는 학생은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호감을 얻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거나 자기만 앞세우는 학생은 점차 고립되고 맙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존중은 핵심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존중이 무너진 가정은 쉽게 상처가 쌓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이어지지요. 존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는 것, 타인의 입장을 잠시라도 고려해보는 것. 이런 사소한 태도가 쌓일 때 우리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처럼 존중은 현실 속에서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존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하기입니다. 존중의 시작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깊은 존중이 전해집니다. 둘째, 인정하기입니다. 상대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셋째, 작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언어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넷째, 자신을 존중하기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은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고
그 힘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반영됩니다. 다섯째, 상호성 기억하기입니다. 존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존중을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그 존중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존중은 바로 이런 구체적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를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의 법칙입니다. 존중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며 그 관계가 결국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권력을 앞세우기보다 겸손과 존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통치자이자 동시에 철학자로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존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더 큰 존경을 얻게 됩니다. 존중은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지만 정작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대화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는 점점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존중의 철학은 더 빛을 발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학교에서의 친구들,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도 존중이 개입될 때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먼저 앉으세요라고 양보하는 순간 상황은 부드럽게 바뀝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양보한 사람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과 호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존중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로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잃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폭종을 강요할 수 있었지만 존중을 통해 진정한 존경을 얻고자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존중은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존중이 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댓글 하나, 짧은 반응 하나에도 존중이 깃들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존중이 담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의 태도가 과연 타인을 존중하는 방향일까? 아니면 무시하는 방향일까?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나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결국 나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너라는 인간을 증명한다. 이 문장은 존중의 본질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 바른 습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존중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존중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와 같은 말들은 의외로 큰 힘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사용해야 하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평가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 너는 그를 존중하게 된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가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상대의 강점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단점 대신 장점을 바라보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동료의 작은 성실함, 친구의 유머 감각, 가족의 따뜻한 배려 같은 장점들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존중은 더욱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경험을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존중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존중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더 존중받는지. 존중은 거울처럼 돌아오는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를 어떻게 존중하셨나요? 그리고 그 존중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왔다고 느끼시나요?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중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